네, 안녕하세요. 갬부주식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3년도 2월 달에 월급을 타면은, 이런 주식을 한번 사보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관련된 부분에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제목에다가 이제 전 세계를 불어닥칠 쓰나미급 인플레이션이라고 써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주식 투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사행성 방송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매수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드립니다. 마음속에 새기는 나의 다짐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스샷을 한번 찍어 놓으시고 꼭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매일매일 적어놓고 이걸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새로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어쨌든 간에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계속 봐야 됩니다. 오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여러분의 뇌를 세뇌시켜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가장 안전한 거는 인덱스 ETF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의 초보 투자자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투자금의 90% 이상은 적립식으로 지수에 좀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장기적으로 우상하는 유일한 종목은 지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수에 적립식 투자를 많이 하시고 매매가 줄고 지수에 장기 투자하는 개미들이 많아질수록 공매도가 줄어들고 정상적인 지수 상승이 이어집니다. 나머지 한 10% 금액으로 5년 이상의 주식시장을 경험을 해보고 도전해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요. 투자의 제1원칙은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걸 마음속에 새기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로 한번 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행보를 걷게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게 19년도 12월쯤에 이제 우한 쪽에서 뭐 그 처음 시작했다고 얘기들이 많이 하죠, 그죠? 이때 처음에 중국은 아예 그냥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 환자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왜? 아예 밖에도 못 돌아다니게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은 거의 뭐 그냥 죽든 말든 뭐 그냥 봉쇄시켜 놨습니다. 왜? 중국은 인구가 어마어마한데 그 인구를 백신을 다 맞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중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중국이 뭐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지만 뭐 GDP가 그래봐야 뭐 1만 5천 원 달러 1인당 GDP가 1만 5천 달러도 안 되는 나라고 못 사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국의 그 제약 산업이 굉장히 좀 아직은 그 밑에 단계죠, 사실. 초보적인 수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강의할 때 얘기를 한번 드렸지만은 중국의 헬스케어나 바이오테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짜 1년에 한 뭐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중국의 제약 산업이라는 거는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 사람들도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중국도 언젠가는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게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향후 한 10년에서 20년 내에 중국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제약산업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뭐 가급적이면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중국 바이오테크 같은 거 ETF 있으면은 조금씩 사보세요. 뭐 한 달에 뭐 산다기보다는 한 달에 한 주 정도씩 보통 바이오테크 ETF가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 번씩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다른 나라들하고 달리 이때 코로나 때 돈을 안 풀었어요. 왜? 봉쇄를 해버렸으니까. 봉쇄했는데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코로나 환자가 안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제로 코로나를 선포를 했는데 제로 코로나를 이때쯤에 선포를 했죠. 제로 코로나는 이때쯤에 선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어쨌든 사람들이 막 좀 돌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제로 코로나 선포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내려왔다가 2차 때 이제 코로나 봉쇄를 다시 시작을 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막 그냥 그 뚝뚝뚝뚝 떨어졌죠. 어?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덜하게 된 겁니다. 어? 이게 그나마 그 미국이 움직이지 않았기, 중국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조금 이제 안정화 추세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여기 아시아 경제에서 이제 2월 9일자 신문 기사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 CDC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60세 이상 1차 접종자 비중이 접종 대상자의 벌써 96.6%가 됐고요. 2차 접종이 92.2%에 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2월쯤 되면은 60세 이상 노령 인구는 거의 다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 상황을 알고 계시죠? 지금 장난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한 12월 달부터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 공산당의 계획 자체가 원래 1분기 안에 60세 이상 환자가 아니죠. 60세 이상 노령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백신을 전부 다 맞춘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중국은 가능해요. 그게 공산당이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안 맞으면 뭐 이렇게 하고 배째라고 그러고 뭐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맞으라고 하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끌려가서 맞았어요. 제가 알기로 원래 12월 달에는 처음에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중국 사람들도 중국제를 잘 못 믿어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러니까 막 도망가고 난리들 났었대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시진핑도 본인이 뭐 몸소 또 직접 맞고 계속 어쨌든 강제로 맞춰다 보니까는 사망자도 지금 많이 줄게 됐고요.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안으로는 이제 중국이 코로나에서 좀 탈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봉쇄령이 다 풀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죠. 생기게 되는데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지금 뭐 중국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고 그러면은 중국인들은 지금 거의 뭐 폭발 직전인 것 같아요. 뭐 1차로 봉쇄령 한번 했다가 제로 코로나 됐다 그러고 2차로 또 봉쇄령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못 믿기 시작했어요. 정부에 불신을 갖게 되고 시진핑은 가뜩이나 지금 원래 그 연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연임을 하게 됐는데 그 연임하는 시점에 갑자기 2차 봉쇄령이 떨어지면서 중국인들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막 그냥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죠? 지금 그 시진핑 정부도 굉장히 이 위협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중국은 북한처럼 독재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독재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당의 그 대표들이 이제 나와서 뭐 거수로 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만약에 중국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중국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 좀 말도 안 되는 좀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결국에 시진핑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재수없으면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중국은 독재주의 국가라고는 할 수 없어요. 독재주의 국가라고는 할 수 없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 서로 밀어주는 사람들을 계속 어쨌든 간에 그냥 데리고서 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봉건주의랑 가깝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북한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얘네도 지금 어쨌든 시진핑 정부도 지금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노령 인구 백신 접종이 끝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코로나 프리를 선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전조고 현상이 보이잖아요. 뉴스에 보면은 사망자가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60세 이상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풀 거예요. 서서히 풀면서 이제 밑에 60세 이하 인구들도 강제로 계속 맞추게 하겠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3차 접종, 4차 접종까지 끝나고 나니까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가 96%가 생겼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감기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바이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 몸이 결국에 적응을 한 거고 코로나도 결국 바이러스가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이러스는 인체 몸에 들어와서 이제 기생하는 형태인데 인체 몸이 죽게 되면은 바이러스도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점점 인간의 뭔가 뭐라 그럴까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행히 그런 쪽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화를 했어요. 진화를 해서 뭐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뭐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고, 뭐 중국도 저렇게 되면은 뭐 아무리 길어봤자 몇 개월 안에 탈코로나를 선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해 놓으니까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없어진 게 입증이 됐죠. 그죠? 근데 그게 다시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간 미뤄왔던 산업들을 모두 재가동, 풀가동을 시키겠죠. 왜? 그동안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돈을 못 벌었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풀가동을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원유랑 가스 같은 원자재, 철강 등과 같은 거 가격이 다시 급등을 할 겁니다. 어? 이제 겨우겨우 미국도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이제 조금씩 이제 잡고 내려가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중국에서 갑자기 딱 풀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다시 터질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거는. 금리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거기다가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밖에 못 나갔던 중국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코로나 끝나고 났을 때 보복 소비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2021년 말부터 한 2022년까지 막 그 사람들이 막 리셀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사람들이 뭐 제품 사면은 갑자기 다 품절되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습니까? 지금 사실 경기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는 결국에 그 리셀 가격들 다 떨어졌죠, 그죠? 어, 이제 그거를 중국이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보복 소비가 막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결국에 전 세계 소비자 물가지수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우리가 자꾸 다른 데를 보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게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지를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는 원자재랑 소비재 쪽인 것 같아요. 소비재 쪽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찾아봤는데 그 여러분이 그 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중국 본토에 있는 주식을 사면은 좋겠죠. 주식을 사면 좋은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100주 단위로 사야 돼요, 주식을. 그러니까 미국도 원래는 옛날에는 주식 100주 단위로 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주식을 되게 쉽게 사고 팔게 하려고 뭐 소수점까지 내리고 막 그러죠. 근데 아직도 미국 말고 다른 나라의 주식을 살려고 그러면은 100주씩 사고 1000주씩 사고 이래야 됩니다. 어? 그렇게 미국 주식을 쉽게 사고 팔게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빨리빨리 사고 빨리빨리 팔아갖고 거래세 많이 받으려고 하고, 어? 그 증권회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미국 주식주 이제 그 경기 민감주나 그 좀 가치주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 성장주나 이제 뭐 IT 반도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가급적이면 이제 피하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15년을 올랐어요, 여러분. 어? 확률로 봐야 돼요. 주식은 상식선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나스닥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굉장한 폭으로 또 다시 급등을 할 수 있어요.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은 주식이 그 중장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있다 하락이 있다가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상승이 오면 하락이 오고 상승이 오면 하락이 오고 그러는데, 보통 이게 좀 긴 호흡으로 보면은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2019년도, 2020년도쯤에 한 번 폭락이 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코로나 특수 영향을 딱 받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으로 막 돈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원래 돈이 많아지면은 IT 반도체 쪽이 유리해져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많을 때는 전자제품 사잖아요. 그죠?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여러분 핸드폰 바꾸는 것부터 미루게 돼요. 그죠? 차 사는 것부터 미루게 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필품으로 쓰는 거 말고는 다 미루게 되는데, 어? 보통 그런 거 미루는 것 중에서 이제 가전제품, 이제 핸드폰, 노트북, 그다음 TV, 어?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미루게 되겠죠.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가 쓰는 웬만한 가전제품에는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그 비트코인도 지금 채굴한다고 사람들이 그래픽 카드를 그렇게 사댔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폭락하고 나니까는 그 비트코인 채굴업자들 다 망해갖고 그래픽 카드는 그냥 물밀듯이 쏟아져 중고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 안에 또 반도체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IT 반도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제 앞으로 너무 많이 해먹었다. 이게 확률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확률상 나스닥이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한들 더 큰 폭의 하락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하락이 끝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서학개미로서 활동하신 분들은 많은 돈을 잃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뭐 제가 말리지는 못할 것 같아 말리지 못할 것 같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치주라든가 좀 이런 경기 민감주들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저퍼주, 저 PBR주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경기 민감주들을 잘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저 PBR입니다. 1이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뭐 건설 회사 보세요, 보험회사, 은행 보세요. PBR 1 넘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계속 확대하려는 좀 어떤 그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해 온 섹터 ETF가 이제 한 4개 정도 있는데 우선 원자재 관련 선물 ETF예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해서 현물은 좀 별로 뭐라 그럴까 해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해지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만약에 2월까지 그러니까 제가 보통 25일 날 월급을 타거든요. 25일 날 월급을 타는데 만약에 2월 말까지 원자재 관련된 선물이 좀 많이 떨어진다, 하락이 된다. 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때쯤에 그 투자금, 그러니까 제 총 투자금의 한 2% 정도 되는 금액을 좀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유 선물하고 타이거 금속 선물하고 그 타이거 금은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속 선물 같은 경우에 뭐 철강 다 들어가 있을 거고 그죠? 뭐 팔라듐이라든가 뭐 히토리오도 제가 볼 때 저기 들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금은이랑 그다음 원유. 지금 사실 가장 그 원자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 가지죠, 그죠? 지금 보니까는 한 2022년도 때 이제 한 번씩 좀 다들 좀 크게 한번 찍고 지금 많이 좀 뭐라 그럴까 내려왔다가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턴어라운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같아갖고 원유도 그렇고 금속 뭐 철강도 그렇고 금도 은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사실 지금. 왜냐면은 어쨌든 경기가 계속 뭐 나쁘다고는 해도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어쨌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집은 계속 줘야 되는 거고 건설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답은 없어요.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원자재 값들이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와중에 중국이 만약에 3월 달쯤부터 갑자기 팍 풀린다거나 4월 달쯤부터 팍 풀린다 그러면 뭐 이 원자재 관련된 선물들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슈가 딱 터지는 순간부터 몇 달 정도는 막 급속도로 오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급속도로 오르는 와중에 문제가 뭐냐면은 주식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있는 와중에 또 1월달, 2월달 초반에 지금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3월달까지 주식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좀 과도하게 주식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막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21선에서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이 나오게 될 거예요.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막 소비자 물가가 지수도 올라가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뭐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면 조정이 오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근데 그 조정이 오는 시기 중에 하나의 좀 뭐라 그럴까 악재 조정에 대한 그 이유 뭐 악재 이런 거의 요인 중에 하나로 저는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좀
유력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래 대금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거래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거래 대금이 터질 때가 언제냐면요, 하락이 급속하게 하거나 아니면 상승이 급속하게 할 때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폭락의 시기를 보세요. 폭락의 시기.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면 안 되고 거래 대금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단타 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믿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 대금이 터질 때 주식을 사면 안 돼요. 거래 대금이 없을 때 주식을 사나고, 거래 대금이 터질 때 주식을 빼고, 거래 대금이 없을 때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번, 두 번 그렇게 홀짝홀짝 하려고 주식 사면 안 됩니다. 차트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차트가 지금 반등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하는 구간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거래 대금이 없어요. 야금야금 들어요. 큰 손들도 이 구간에서는 야금야금 사요. 기관 외국인들도 야금야금 사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남들한테 티 안 나게 야금야금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저도 이거 사봤자 투자금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올해 이제 이것도 제가 한번 그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올해는 목표가 한 7천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지금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지금 갖고 있는 운용하는 투자금까지 해갖고서, 그러니까 월급을 계속 넣어야겠죠, 앞으로도 적립식으로, 그죠? 제가 지금 2월 달에도 월급을 한 150 정도로 넣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넣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다 해서 산다고 해도 글쎄요, 한 8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은 이거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그렇게밖에 안 살 거예요, 저는. 25만 원도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정도? 그 정도 사놓고 다음 달에 혹시라도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없다거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봤는데 중국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한 10만 원, 10만 원 정도 더 사보고, 남들 관심 없을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남들 관심 없을 때.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선물은 현물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같이 움직이지 않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선물 ETF를 사놓냐면은, 저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결국엔 변동성이 팍 터지거든요. 그 팍 터질 때는 선물을 사놓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단기간 동안에 해지하려고 사놓는 거예요. 많이 진짜 이게 저는 많이 들고 가봤자 이거 한 5, 6개월 정도밖에 안 들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잘 보세요. 연봉을 한번 보세요. 연봉을. 원유 여기서 막 사람들이 막 그때 진짜 2020년도에 코로나 초창기 때 원유 가격이 막 마이너스에 거래되고 그랬던 거 아세요, 여러분? WTI 가격이. 만약에 그때 여기서 선물 사놓고서 버틴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이게 24,000원까지 올라간 거, 8배가 올라간 거야. 근데 사실 이거 못 버텨요.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해치 수단으로 써요. 해치 수단으로. 이거를 뭐 이런 그림을 보면서 야,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려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던 게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를 원망하실 거예요? 저를 왜 원망하세요? 제가 아까도 저기 맨 처음에다가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의 투자에 관여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사든 말든 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만큼 비중을 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 사는지. 그러면서 이런 거를 수백 개를 공부를 해갖고서 계속 분산 투자하면서 그 와중에 내가 회사 일을 열심히 해갖고 월급 타갖고 투자금 계속 늘리면서 또 투자하고 이렇게 20년 30년 해야지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주식으로 성공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남들 얘기만 듣고서 그렇게 뭐 성공하거나 이런 확률은, 전 아직까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저도 뭐 유튜브 찾아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당장 눈앞에 현실로 일어날 겁니다. 이거 한 두세 달 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그 본인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원자재 값도 올라가게 되고, 그 원자재 값 올라가게 되면은 나스닥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세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본인의 그 투자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타이거 중국 소비재라고, 그 코드 번호가 150460이에요. 150460인데, 저 2월에 월급 타면은 한 70만 원 정도는 저걸 사고, 나머지는 이거를 좀 분할해서 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타이거 중국 소비재가 뭐 중국에 있는 소비재 ETF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갖고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갖고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실제로 중국에 얼마나 그 소비가 많이 되는 영화성이 있는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월봉을 갖고 왔어요. 월봉을 갖고 오게 되면은 딱 요 시기 있죠. 2015년, 2016년까지 이 시기. 우리가 중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시기들. 진짜 그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그 시기들. 이게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쯤에서 2016년도 7월에 사드를 배치하고 나서부터 이제 한한령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류용품 박살나고, 화장품 박살나고, 성형이랑 미용 쪽 다 박살나고. 사실 이제 이런 쪽 그 주식들은 지금 사람들이 잘 안 볼 거예요, 솔직히. 그죠? 여러분 계좌에 지금 이 주식이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없으실걸요? 저는 지금 제 계좌에 하나, 둘, 셋, 그다음 3개 정도 있네요. 세 개 정도 있고, 제 계좌에 한 3개 정도 있고, 제 친구들 이제 관리해 주는 애들 계좌에는 저보다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제 친구들 이제 한창 막 좀 이제 모아 갖고서 계좌 복구시켜주고 막 그랬던 때가 거의 다 이제 9월 달이나 10월 달쯤이어갖고, 그때쯤에 사실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많이 넣어놨었어요, 제가. 그 친구들 운이 좋았죠, 뭐. 주식이, 여러분,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없는 거예요. 싼 주식, 비싼 주식만 있는 거고, 쌀 때 샀으니까는 좋은 거죠. 그죠? 쌀 때 사니까 좋은 거고, 비쌀 때 떨어지면 나쁜 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애정을 주지 마세요. 주식에 애정 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개 사놓으세요, 여러 개. 좀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카사노바처럼 주식을 사세요. 카사노바처럼.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 회사예요. CJENM. CJENM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한번 꼴값 떨다가 당했죠, 그죠? 무슨 뭐 디바이스 4개 보는데 만약에 같은 집에서 안 보면 다 무슨 뭐 추가 요금 받겠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저도 그때 티빙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때 티빙으로 바꾼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그 내용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그 내용을 철회했다는 거는 가입자가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사람들이 한번 그 플랫폼을 갈아타게, OTT 플랫폼을 갈아타게 되면 1년 단위로 갈아타요, 보통. 그렇잖아요. 저도 1년 단위로 갈아탔거든요. 그리고 티빙은 대놓고서 4명이서 봐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광고를 했죠. 물론 뭐 티빙이 나중에 가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점유율이 높아지면 티빙도 그거 안 된다고 하겠죠, 나중에는 무조건. 그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OTT 서비스 중에서 티빙, 넷플릭스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는 티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티빙이 바로 CJ ENM이 갖고 있는 회사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올해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좀 CJ 계열들이
어 언제 한번 CJ 계열 특집으로 해갖고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CJ 계열들이 보통 다 그렇거든요. CJ 뭐 제일제당, CJ 시푸드, CJ CGV, CJ ENM, 그 CJ 이런 회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들은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민감주. 어? 경기 민감주라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뭐라 그럴까 그냥 원자재값 많이 오르고 그냥 물가가 좀 뭐 다시 안정이 되는 순간이 오면은 굉장히 영업이익이 많이 나요. 저는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도 많이 열릴 것 같고 중국이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출로 살아남는 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게 그 수출할 수 있는 끝까지 수출할 수 있는 게 컬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당 시스템이니까 자기네들 자체 검열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드라마를 만들 때는 우리나라 같이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정책에 반하게 되면은 다 잘라버리니까. 근데 그나마 이제 한국에서 갖고 들어오는 콘텐츠를 보는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잘라내겠죠.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건 안 돼. 그럼 그건 잘라내는 건데 뭐 웬만하면은 이제 보게 해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 문화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런 그 콘텐츠 생산이나 이런 것 쪽에는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북한 그 텔레비에서 한 번씩 그 영화 나오는 거 보세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사실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실제로 그럽니다. 중국도 실제로 그러니까는 어 결국에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샤오미라든가 화웨이라든가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 지금 게이밍 PC 이런 거 노트북 같은 거 다 한번 보세요. 레노버도 마찬가지고.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제랑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왔어요. 어? 그 사실 수출 계속 막히고 있고 그 갤럭시가 중국에서 점유율 1%도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미 다 먹혔단 말이에요. 다 먹혔는데 그나마 남은 게 제가 볼 때는 화장품하고 한류입니다. 이제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성형 쪽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성형 쪽도 아직 괜찮은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 보시겠지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제약회사들이 몇 개씩 껴 있어요. 제약회사들이 몇 개 있고 이 휠라홀딩스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휠라홀딩스도 꽤 옷이나 이런 게 참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휠라홀딩스를 들고 있는데 많이 오르더라고요 생각보다.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조금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제가 그때 이제 9월 30일 그쯤 해갖고 거의 다 전량 이제 그 원금을 한번 뺐다가 90% 정도 뺐다가 다시 이제 투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은행이랑 금융 뭐 이런 거 보험 이쪽에는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화장품 쪽에 내가 투자를 너무 안 해놔갖고 제약 쪽도 웬만큼 갖고 있어요. 제가 제약 쪽도 웬만큼 갖고 있는데 화장품 쪽에 내가 투자를 너무 안 했더라고. 근데 아직 화장품 섹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많이 오르진 않았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온다 싶으면은 저는 그때쯤에는 한번 또 사보는 게 어떨까.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화장품 쪽도. 그러니까 보통 다들 이제 한 2022년 10월 달이나 이제 9월 말쯤이 거의 최저점인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화장품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많이 올라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이런 걸 한 번씩 보시면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응? 계속 삼성전자 보고 카카오 보고 이러지 마시고 IT 쪽 보지 마시고 이런 쪽도 보세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어플로 열고 차트를 한번 보세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야 이런 주식들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랐단 말이야. 이런 주식들이 카카오보다 더 많이 올랐단 말이야. 이런 거를 보면서 한 번씩 또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시고 유튜브도 요새 유튜브 얼마 잘 돼 있습니까? 왜 올르나 한 번씩 보세요. 한 번씩 보시고 제발 부탁인데 몰빵하지 마시고 저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시죠? 투자금 1%만 쓸 거라고. 2월에 월급 타면 이거 한번 사볼 겁니다. 그때 좀 많이 좀 눌리면은. 그래서 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중국발 인플레이션 관련해 갖고 좀 얘기를 좀 드렸는데 현실로 일어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러니까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부분은 IT 반도체일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좀 위험하게 될 거고, 뭐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사실 1, 2월 달에 IT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반등을 그대로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그 중국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나중에 뭐 제 영상 보시면서 아직은 좀 의심쩍으실 거예요. 뭐 실제로 뭐 된 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는 한 주 정도씩만 사놓고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진짜 한 몇 년 있다가 그때 갬블 주식 TV에서 뭐 사라고 그랬었는데 되게 많이 올랐네 생각보다. 이것저것 한 번씩 다 사봤었는데 제가 사라는 거 한 주씩만 다 사봤었는데 수익률이 꽤 괜찮네.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만든 펀드가 수제 펀드가 되는 거거든요. 어?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계속하면서 저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제 목표는 2050년까지 주식 투자를 어떻게든 끝내갖고 어, 그러니까 지금 현 시세로 한 30억 정도로 벌어갖고 제 남은 노년을 굉장히 편하게 살는 게 제 목표예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050년도까지 만약에 유튜버가 있다 그러면 계속 유튜브에서 할 거고, 유튜브가 없다고 해도 아마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게 되겠죠.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저랑 같이 천천히 가시죠, 천천히. 그래서 앞으로 저 잘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